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죠. 여보세요? 할머니, 저 소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손주 목소리. 떨리고 급박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사고 났어요. 사람 다쳤어요. 합의금 3천만 원 없으면 구속돼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주가 감옥에 간다고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서야 할까요? 이 목소리, 정말 손주가 맞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천만 원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의심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짜라고 믿는 순간 사기는 시작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라니, 사람이 다쳤다니. 소정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뭐? 사고? 너 다친 데는 없어? 지금 어디야? 저는 괜찮은데 할머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병원비가 지금 당장 필요하대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라니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 소정이 목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상대방이 합의금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대요. 할머니, 어떡해요? 경찰서? 소정아,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왜 안 나와? 엄마 아빠는 해외 출장 중이에요.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정이 엄마 딸이 해외 출장?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손주가 위험에 처했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할머니, 3천만 원이요. 지금 당장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대요. 3천만 원이라니.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하나요? 하지만 손주가 구속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소정아, 그런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 할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정말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정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평소답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알았어. 근데 소정아, 어떻게 보내면 돼? 할머니, 지금 경찰관님이 전화 바꿔달래요. 잠깐만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는 서초경찰서 교통과 김민수 경위입니다. 따님 소정 씨가 교통사고를 내셔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경위님. 제 손주가 정말 큰일을 낸 건가요? 네,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구속이라니. 소정이가 감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빨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송금하시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요? 그 큰 돈을 어떻게? 할머니, 이런 경우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예금을 해지하십니다. 손주분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 우리 집에 그 정도 돈이 있긴 한가요? 정기예금이 있긴 한데 그걸 깨야 하나요? 경위님, 제가 지금 은행에 가면 되나요? 네, 가까운 은행 가셔서 예금 해지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경이라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나는 황급히 메모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 영업시간 안에 송금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소정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경이라는 사람의 말투도 너무 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재빨리 외투를 입고 핸드폰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소정이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하지 않을까? 딸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라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은행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소정이가 구속될 수도 있다니. 내가 돈을 보내야 손주를 구할 수 있다니. 하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소정이한테 직접 다시 전화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방금 전화했는데 왜 안 받는 거죠? 경찰서에 있다면서요? 나는 다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주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 뭔가 확인을 더 해야 하나.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였어요.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송금 안 하셨나요?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경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급하고 뭔가 초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경이님, 제가 손주한테 직접 전화해 봤는데 안 받던데요? 할머니, 지금 조사 중이라 전화 못 받습니다. 빨리 송금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은행 문 앞에서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경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들으세요?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경이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손주가 정말 거기 있는 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의심하시니까 소정 씨가 많이 속상해하네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손주가 속상해한다니. 내가 의심해서 상처를 준 건가요? 소정이 바꿔주세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요. 할머니, 지금 조사실에 들어가서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은행 곧 닫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경희님, 그런데 합의금을 왜 경찰서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 상대방 계좌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건 공탁금 계좌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계좌예요. 나중에 상대방한테 전달됩니다. 공탁금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법을 잘 몰라서.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할머니,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실 시간 있으면 빨리 송금하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나요?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진짜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다그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한데요. 저 지금 은행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손주분이 구속되는 거 괜찮으세요? 아들한테 먼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우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은행 문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회의 중인데. 아들아, 지금 소정이 어디 있어? 너희 집에 있어? 소정이요? 학교 갔을 텐데요.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왜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에 있다니. 경찰서가 아니라 학교에 있다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들아, 아까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 소정이가 사고 났다고. 뭐? 사기 전화 받으셨어요? 엄마, 혹시 돈 보내신 거 아니죠? 아니, 안 보냈어. 근데 아들아, 너무 무섭더라. 진짜 소정이 목소리 같았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한숨이었어요. 엄마, 다행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엄청 교묘해졌대요. AI로 목소리까지 따라한대요. AI라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전화가 가짜였던 거야? 당연하죠. 진짜 경찰이면 그렇게 안 해요. 엄마,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손이 떨렸어요. 알았어. 아들아, 너 회의 중이라며? 그럼 끊어.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들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일 마저 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더 속았으면 3천만 원을 날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소정이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쳐봤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손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AI 목소리 복제, 시니어 피해 급증.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실제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대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소정이한테 직접 전화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 있다니까 안심이 되긴 했지만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소정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금방 받았어요. 할머니? 왜요? 수업 중인데. 소정아, 할머니야,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한데요? 소정이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아까 전화의 그 떨리고 급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괜찮으면 됐어.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괜히 전화했네. 할머니, 이따 저녁에 할머니 집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손주가 무사하다니. 아무 일도 없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아까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 그 경이라는 사람, 그 급박한 상황. 모든 게 너무 진짜 같았어요. 만약 아들한테 전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은행에 그냥 들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소정이가 곧 올 시간이에요. 나는 잡채를 더 맛있게 볶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번엔 다행히 속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어떡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 속이려 들면? 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전화에 속지 않겠다고. 가족한테 먼저 확인하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다는 걸. 소정이가 우리 집에 도착한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손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우리 소정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잡채 만들어놨어. 소정이는 식탁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손주를 바라보면서 안도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소정아, 할머니가 오늘 무서운 일 당할 뻔했어. 무서운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너를 사칭한 사기 전화가 왔었어. 내가 사고 났다고. 소정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혹시 그 전화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 목소리, 경이라는 사람, 합의금 요구,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소정이는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그 전화번호 아직 있어요? 녹음은 안 하셨죠? 응, 번호는 있는데. 녹음은 생각도 못했네. 할머니, 그 폰 좀 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소정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 뭔가를 열심히 찾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수법이에요. 요즘 AI 목소리 피싱이 정말 많대요. 저희 학교에서도 조심하라고 공지 떴었어요. 그렇구나. 할머니가 속을 뻔했네. 근데 할머니, 이상한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머니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 말에 나도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를 사칭한 걸까요? 제 목소리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소정이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링크 누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 응. 며칠 전에 카카오톡으로 택배 관련 메시지 왔었는데. 그거 누르셨어요? 응, 눌렀지. 택배가 왔다길래. 소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게 악성 링크였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할머니 연락처 정보가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뭐? 그럼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정보가 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를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링크를 눌러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핸드폰 보안 점검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겠구나. 소정아, 할머니가 멍청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 피싱이 너무 교묘해서 어른들도 많이 당하세요. 소정이는 나를 위로하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딸 이름이 떴습니다. 소정이 엄마예요. 아까 전화했을 때 안 받던 딸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딸아?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진짜 딸 맞아요? 딸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엄마, 제 카드가 해킹당했어요.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3천만 원이 빠져나갔대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아까 그 사기꾼이 요구한 금액과 똑같잖아요. 뭐? 3천만 원? 소정이가 내 표정을 보고 얼른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같이 들었어요. 엄마,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대요. 근데 저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누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출받은 거예요. 엄마,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딸아, 진정해.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엄마, 근데 이상한 게 대출 신청할 때 엄마 명의로 보증을 섰대요. 엄마 도장이 찍혔대요. 뭐? 내 도장? 그럴 리가 없는데. 소정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할머니, 이것도 사기예요. 엄마한테 직접 영상통화해 보세요. 나는 소정이 말대로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거절했어요. 엄마, 지금 은행이라 영상통화 못해요. 사람들 많아서. 그럼 나중에 집에서 다시 통화하자.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해. 엄마,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은행에서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제 신용이 완전히 망가진대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급박하고 다그치는 투였어요. 아까 그 경이라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사기구나. 딸을 사칭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이구나. 딸아,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소정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엄마, 지금 이게 중요해요. 3천만 원이 날아갔다고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딸까지 사칭하다니. 할머니,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엄마로 바꾼 거예요. 소정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소정아, 진짜 내 엄마한테 전화해봐. 소정이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방 받았어요. 소정아? 왜? 엄마, 지금 어디야? 괜찮아? 응, 집에서 드라마 보는 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소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카드 해킹도 대출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할머니 집으로 와. 설명할 게 많아. 30분 후 딸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딸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오늘 정말 위험하셨네요. 다행히 속지 않으셨어요. 응, 소정이가 도와줘서 겨우 알아챘지. 우리는 셋이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신고, 핸드폰 보안 점검, 가족 간 비밀번호 정하기. 앞으로는 급한 일 있으면 꼭 영상통화로 확인하기로 해요. 목소리만으론 확인 안 돼요. 소정이 제안에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질문도 정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답은 된장찌개예요. 집으로 돌아간 딸과 소정이를 배웅하고 나서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2번이나 사기 전화를 받았고 2번 다 가족을 사칭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방심했다면 큰 돈을 잃을 뻔했어요. 나는 반성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해야 할 때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무리 급해 보여도 아무리 가족 목소리 같아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걸.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문자였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문자였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긴급 송금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반드시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또 속지 않겠다고. 창밖을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저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이런 사기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속지 않아서, 가족들이 도와줘서, 아직 늦지 않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지만 나도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경찰서에 가야 하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주 목소리, 딸 목소리, 그 교묘한 속임수들. 아침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응, 아들아. 조금 설쳤지만 괜찮아. 엄마, 오늘 경찰서 가실 거죠? 제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소정이가 같이 간다고 했어. 너는 회사 가. 아들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10시쯤 소정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학교를 쉬고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우리 경찰서 가요. 그래, 소정아. 고맙다. 학교는 괜찮아?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소정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제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글쎄, 계좌번호를 불러줬었는데 메모해뒀어. 그리고 서초경찰서 김민수 경이라고 했었지. 할머니 대단하세요. 다 기억하시네요. 그거 경찰한테 말씀드리면 도움될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민원실로 가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통장을 들고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나도 사기당했어요.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실제로 돈을 보내신 거예요. 돈 찾을 수 있대요? 글쎄요. 경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인출됐다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경찰이 꼭 찾아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30대 여성이었어요.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네, 경찰관님. 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다행히 돈은 안 보내셨죠? 네, 다행히 아들한테 확인해서 안 보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전화 왔고 뭐라고 했는지. 나는 어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를 사칭한 전화, 경이라는 사람, 합의금 요구, 계좌번호까지 다 말했어요. 경찰관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어요. 계좌번호 기억나세요? 네, 메모해뒀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제 적어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이 계좌는 대포통장이네요. 이미 신고가 여러 건 들어온 계좌예요. 대포통장이요? 네,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소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그런데 어제 또 전화가 왔었어요. 이번엔 엄마를 사칭했어요. 또요? 같은 사람이었나요? 목소리는 달랐는데 수법은 똑같았어요. 역시 3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택배 관련 문자를 눌렀었어요. 그게 문제였나 봐요. 아, 그거 요즘 정말 많아요.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악성 링크 누르면 핸드폰 정보가 다 빠져나가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경찰관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핸드폰 초기화하시고 비밀번호 다 바꾸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사실 알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전화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녹음하시면 더 좋고요.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책자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 신고해 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돈 안 보내셔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경찰서를 나오면서 나는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종류, 대처 방법, 신고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소정아, 할머니가 이거 다 읽어봐야겠다. 할머니, 저도 집에서 같이 읽어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자를 함께 읽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가족을 사칭한 전화는 100% 사기래요. 그렇구나. 할머니가 몰랐네. 그리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로 계좌번호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대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도 알게 됐어요. 소정아, 우리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노인정에 갔습니다. 친구 할머니들을 만나서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 영애 씨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응, 정말 위험했어. 손주 목소리가 똑같더라고. 나도 지난주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이상해서 끊었어.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누구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대요. 우리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꾼들 정말 교묘하더라. 맞아. 가족한테 꼭 확인해야 해. 우리는 책자를 나눠가지고 함께 읽었습니다. 서로 조심하자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경찰서 잘 다녀오셨어요? 저녁에 들를게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소정이랑 잘 다녀왔다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속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배워야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도 받았고 핸드폰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아들이 보안 전문가를 불러줘서 핸드폰을 완전히 점검받았어요. 다행히 더 이상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또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동사무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소정이가 또 시간을 내줬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고 든든했어요. 동사무소 강당에는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강사님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여러 사례가 나왔습니다. 손주 사칭, 경찰 사칭,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까지.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들었어요. 네, 받아보셨군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1,000억 원이라니 엄청난 액수였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왜일까요? 금융자산이 많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도 손주 걱정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의심하세요.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의심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경찰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 요구 안 합니다. 두 번째, 확인하세요. 가족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신고하세요. 의심되면 바로 112번에 전화하세요. 강사님은 실제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손주를 사칭한 사기꾼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사고 났어요.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강당의 어르신들도 다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AI로 만든 목소리입니다. 요즘은 SNS에 올린 영상 몇 개만 있으면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S 사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나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실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사님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손주가 사고 났다는 전화가 온 상황이에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전화 끊고 손주한테 직접 전화할 거예요. 정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끊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할아버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직접 전화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 말고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받고 사례도 공유했어요.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손주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처음엔 믿을 뻔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사기인 걸 알았죠. 잘하셨습니다. 확인하신 게 정말 중요했어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이 적힌 스티커도 줬어요. 이거 핸드폰에 붙여놓으세요. 전화 올 때마다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정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교육 유익했죠? 그래, 소정아. 할머니가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웠어. 할머니,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가족끼리 비밀 코드 만들면 어때요? 비밀 코드? 네, 급한 일 있을 때만 쓰는 특별한 단어요. 그걸 말 안 하면 가짜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뭘로 할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 이름으로 할까요? 할머니 코스모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코스모스로 하자. 급한 일 있으면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집에 도착해서 온 가족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 코드를 정했다고. 아들도 딸도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소정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다, 소정아. 할머니가 너희들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 과장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현명하셔서 안 속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명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정말 현명해질 거예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았다. 많은 걸 배웠다. 세상이 무섭지만 알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할 것이다. 가족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내일은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오늘 배운 걸 알려줘야겠어요. 다 같이 조심하자고 말해야겠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배우고 적응하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알고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나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무섭지만 우리가 함께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나는 이제 알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이상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정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제안한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예방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친구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10명 정도 모였어요. 영애 씨 아이디어 정말 좋아요. 우리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조심하자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수법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습니다. 소정이가 도와줘서 다들 카카오톡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들, 여기에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오면 바로 올려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요. 좋아요, 영희 씨. 그런데 우리 이름 뭘로 할까요? 실버지킴이. 어때요? 좋아요. 실버지킴이로 해요. 우리는 실버지킴이 모임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정보를 나누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서 정숙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어제 이상한 문자 받았어. 국세청에서 환급금 준다고. 정숙 씨, 그거 사기예요. 국세청은 그렇게 문자 안 보내요. 그래, 다행이다. 거의 누를 뻔했네. 우리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주의하라고 공유했어요.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가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대출 상환하라는데 이거 맞나요? 나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은행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그래, 고맙네. 거의 속을 뻔했어.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한 명이 의심스러우면 다 같이 확인했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애 씨, 실버지킴이 모임이 정말 좋은 사례래요. 다른 동네에도 알려주고 싶대요. 정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어르신들끼리 스스로 지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래요. 다음 주에 구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모임을 취재하러 온 거예요. 어르신들,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 생각하셨어요? 나는 한 달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사건을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이 당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대단하세요. 피해자에서 예방 활동가가 되신 거네요. 다른 할머니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누구는 택배 사칭 문자를, 누구는 자녀 사칭 전화를 받았대요. 우리끼리 공유하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니까. 취재 기사가 구청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사진도 같이 나왔어요. 할머니,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유명 인사 되셨네요. 소정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어요. 우리 손주 덕분이지.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기사가 나간 후 다른 동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처럼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요. 영희 씨, 저희도 실버지킴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나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채팅방 만드는 법, 정보 공유하는 법, 모임 운영하는 법까지요. 한 달 만에 우리 구에만 실버지킴이 모임이 5개나 생겼습니다. 모두 합치면 50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큰 연합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활동을 격려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줬습니다. 홍보 전단지 만들고 교육자료 인쇄하는 데 쓰라고요.
우리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렸어요. 할머니, 이거 받아가세요. 사기 전화 조심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무섭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루는 백화점 앞에서 캠페인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전단지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많이 가져가. 주변에도 나눠줘. 활동하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지켰다는 생각이에요. 할머니, 오늘도 캠페인 다녀오셨어요? 힘드시죠? 아니야, 소정아.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재미있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 보이스피싱 전문가시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전문가라니. 한 달 전만 해도 속을 뻔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걸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노인정에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희 어르신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반 박준혁 경위입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속지 않을 거예요. 증명할 수 있나요? 경찰이라는 걸? 네, 당연합니다. 제 신분증 사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서울경찰청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경찰청 번호 찾아볼게요. 네, 천천히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담반 번호는 020. 나는 직접 인터넷에서 서울경찰청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전담반 있나요?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경찰이 맞았어요. 경위님,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어르신께서 실버지킴이 모임 만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활동이세요. 아,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활동이 모범 사례라고요. 나는 놀랐습니다. 경찰청까지 알려진 거예요? 저희가 어르신을 모범 시민으로 표창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표창이요? 저를요? 네, 보이스피싱 예방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표창을 받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경위님, 저는 그냥 제가 당할 뻔해서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표창이라니, 시상식이라니, 노인정 친구들한테 말하자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영희 씨, 대단해요. 우리 실버지킴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영희 씨가 시작했잖아요. 영희 씨 덕분이에요. 소정이한테 전화하자 손주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진짜요? 경찰청에서 표창 받으세요? 대박. 소정아, 할머니가 너무 쑥스러워.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 할머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시상식 갈게요. 일주일 후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가졌어요. 서울경찰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수상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 모범 시민 표창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신 김영희 어르신께 드립니다.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경찰청장님이 직접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어르신,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가족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소정이는 울컥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나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달 전 그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다른 수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스미싱 예방 캠페인을 하신대요. 한 아주머니는 피싱 사이트 신고 활동을 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연락처 교환해요. 서로 정보 공유해요.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방 활동가들끼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에 전화 받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그래,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그 일이 있어서 지금이 있는 거야. 위기가 기회가 된 거네요. 맞아.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어. 집에 도착해서 표창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볼 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실버 지킴이 채팅방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영애 씨 축하해요. 우리 대표님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 같이 받은 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그날 밤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던 내가 이제는 예방활동가가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표창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매체까지. 나는 가능한 한 모두 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노인정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2달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를 사칭한 전화, 은행 앞에서의 망설임, 그 모든 순간을요. 정말 무서웠어요. 손주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거의 속을 뻔했죠.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게 되셨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손주답지 않은 말투랄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했죠. 확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급해 보여도 꼭 확인해야 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니까요. 실버 지킴이 모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 혼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 어르신들도 다 위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만드신 거군요. 네,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고 서로 지켜주자는 거예요. 혼자보다 함께가 더 안전하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실버 지킴이 회원들도 함께 촬영했습니다. 우리의 활동 모습을요. 여러분, 이 전단지 보세요. 이게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어머, 이건 또 처음 보네. 우리 채팅방에 올려야겠어. 카메라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았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요. 촬영이 끝나고 PD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 분이라도 더 조심하시게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예방활동가로 김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내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버 지킴이 회원들도 나왔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요. 영희야,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언니, 저도 실버 지킴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방송 이후 더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어르신, 부산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구에서도 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가능한 한 모두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요.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어르신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엄마도 비슷한 전화 받으셨는데 어르신 덕분에 안 속으셨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구나 싶었어요. 강연에서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신고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경찰에게 물어보세요. 보이스피싱은 무섭지만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손주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AI는 아직 영상까지는 완벽하게 못 만들어요.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를수록 돈 찾을 확률이 높아요. 강연을 다니면서 나는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사례를 통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강연 후 나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요. 어르신, 저 실제로 3천만 원 보냈어요.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됐으니까요. 괜찮아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에요. 어르신은 가족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계속 안아줬어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어르신 경험이 다른 분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활동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요. 좋아요. 함께해요. 우리 힘을 모아요. 그날 이후 그 할머니도 우리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없다고. 나도 실버 지킴이 회원들도 오늘 만난 할머니도 우리 모두가 영웅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아픔을 나누는 것, 함께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영웅이니까요. 소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소정아, 할머니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할머니,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소정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같이 대단한 거야. 함께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노을 같은 시기예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해요.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화하겠지만, 우리도 계속 배우고 대응할 거예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라고 믿는 순간 사기는 시작된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